2024년 5월까지 누적 이용이 약 1억 9천만 건, 서울에서는 필수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라는, 참 이게 쿠팡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는. 따릉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애매한 거리에서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뭔가 그런 거리 있죠. 버스 타기가 조금 애매해, 걷기도 조금 애매해, 뭔가 이런 애매한 거리에서 굉장히 좋아요. 웬만한 곳에는 따릉이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냥 가서 이거를 빌려서 타면 됩니다. 단 얘가 조금 오래돼가지고요, 따릉이가 전기자전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따릉이 한번 타봐야지 하고 타셨다가 오르막길 한번 만나시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거든요. 지도로 찍으면은 키로수가 몇 안 돼. 그니까 에이, 여기 자전거 타고 가야지 했는데 경사가 이래.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따릉이 타시려면은 고도도 지도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쌉니다. 1,000원이에요. 뭐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3시간에 3,000원이라고 하는데 1시간 이상 안 타죠. 보통 그럴 거면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타지. 거의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1,000원. 놀라운 건 15년째 1,000원이라는 겁니다. 요금을 안 올리고 있어요. 사실 안 올리는 게 아닙니다. 못 올리는 거죠. 요금 올리면 안 타겠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도 사실 충분히 싸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적정한데 이것보다 오르면 나는 안 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적자인데, 하지만 없애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누적 이용이 약 1억 9천만 건, 많은 사람들이 따릉이를 쓰고 있습니다. 요 따릉이는 서울에서는 필수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이용객을 가진 따릉이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끝나고 나서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저희는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따릉이가 해킹이 된 건, 해킹이라고 말하기도 뭐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건 지금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가 다른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다가 수사관들이 이상한 자료를 본 거예요. 따릉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겁니다. 유통이 되고 있었어. 난감한 상황인데요. 바로 서울시설공단에게 알린 겁니다. 야, 니네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니야? 사이버 수사대가 본 건 무엇이냐? 따릉이 고객 정보 450만 건을 확인했대요. 회원 아이디,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항목이 포함된 450만 건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황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가 뭐 해킹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건 맞아. 해킹이 아닐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외부에서 따릉이의 개인정보 450만 건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해킹은 참 이 말도 좀 그래.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난감하긴 하죠. 어쨌든 따릉이 고객 개인정보, 회원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조사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따릉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 자세한 항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처음에 예전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됐거든요. 회원가입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당연히 여기에 쓰는 정보들이 어쨌건 가능성으로 보면 유출될 위험이 있는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몸무게를 적는 곳이 있어요. 몸무게 선택사항이긴 해.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무거우면 자전거가 고장나나? 요 몸무게를 적는 사항이 있어.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회원가입 없이 바로 따릉이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 없이 탈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유출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은 이거죠. 요런 것들이 유출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반박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름과 주소 등은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내용을 적잖아요. 사실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 인증이나 결제 같은 거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집한다라고 선언한 내용들, 그 데이터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정확하거든요. 서울시설공단 따릉이에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느냐, 전화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선택에 따라서는 체중, 후불 교통카드 정보, 대여카드 정보, 환불 계좌 정보, 그리고 SNS 계정, 요거는 유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나 따릉이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남의 집에 불 난 거고요. 여러분들 뭐 불구경 재밌게 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저는 따릉이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집에 불이 난 겁니다. 제 정보도 같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사실은 맞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이름과 주소는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이 유출됐으면 조금 곤란했을 뻔했네. 아무튼 이슈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게 조금 논란이냐면 신고 날짜입니다. 바로 뭐냐면 수사를 하다가 지금 서울시설공단에다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날이 언제냐? 1월 27일입니다. 화요일. 신고한 날짜는 1월 30일입니다. 적어도 28일날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니네 이거 유출된 거 같아, 확인해 봐 라고 했으면 당연히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만약에 경찰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발견한 데이터가 이거거든? 이거 한번 봐봐, 요 파일을 비교해서 확인해 봐 하고 파일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줬어. 그러면 확인하기는 쉽겠죠. 그랬는데도 이날 신고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유출된 거 같으니까 알아서 확인해봐. 그러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찾고 뭔가 개인적으로 조사도 해야 되니까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자,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요,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7일날 연락을 받았잖아요. 30일날 신고를 했다라는 건 세이프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분히 일부러 커트라인 시간에 맞춘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업일 이상이 걸리는 걸 납득해 줘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상세한 데이터까지 같이 증거를 줬어. 그러면 하루 안에 끝내야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사실인지 비교를 하고 이런 작업을, 어떤 과정을,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비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 제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과제 언제 냅니까? 24시 전에 보통 제출을 하잖아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커트라인에 맞춰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법이긴 해. 저는 빠르게 신고하고 처리한 회사들의 이득을 조금 줘야 회사들 입장에서도 빨리 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날 신고하나 사실 똑같아. 굳이 일찍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신고하자마자 기사화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여론이라든가 뭔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미룰 수 있으면 미룰 겁니다. 우리들이 과제를 미루는 것처럼 이렇게 뒤늦게 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해킹은 어떻게 당했을까? 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현재 유출된 데이터는 450만 건입니다. 자, 그런데 따릉이의 회원 정보 수는 500만 건 이상입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가 직접 본 건 450만 건이라는 거죠.
그 경찰들이 이야기한 게 내가 직접 봤어요 한 게 450만 건인 거예요. 500만 건 전체가 다 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털렸는가를 추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거는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 머릿속 상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월 3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외부 해커가 침입을 해서 DB를 털고 나갔다. 사실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 서울시설공단이 그렇게 보안이 개판이겠습니까? 최근 감사원의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123개의 공공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은 6개를 모의 해킹했습니다. 따릉이랑은 별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 모의 해킹 결과는 대상 시스템 모두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하필 123개 중에서 전체 검사를 못하고 그 중에 개인정보가 가장 많은 6개만 골라서 모의 해킹을 했는데 6개 모두 탈취될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죠. 즉 공공기관들의 시스템의 보안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따릉이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을 순 있지만 이런 정황들을 보면 어쨌든 따릉이도 공공 시스템 중에 하나니까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요. 가능성 두 번째, 내부자가 유출했다. 쿠팡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내부 보안 통제를 잘못해가지고 내부자가 이걸 데이터를 빼돌렸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123개의 공공 시스템에서 인사정보가 연계되지 않아서 퇴직한 직원들이 접근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게 쿠팡을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공 시스템도 퇴직한 직원들이 자유롭게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그럴싸한 시나리오거든요. 따릉이가요, 사실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저번 주에요. 어느 기자님이 따릉이랑 관련된 기사를 쓰려고 했어. 딱 작성한 다음에 썸네일을 쓰려고 구글에다가 따릉이 로고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 따릉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했어. 그랬는데 이런 페이지가 떴다라고 합니다. 지금 모자이크가 되었는데 어라 이게 뭐지? 요 파일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파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고보고서, 설치확인서, 메모사진 등등의 개인정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자료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IP 주소가 인쇄된 서버 기기 사진과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제 생각엔 DB 연결 정보, DB 주소나 계정, 비밀번호가 업로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서버의 소스 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부 자료 업로드 사건이 구글 검색어 맨 위에 따릉이의 중요 정보들이 업로드 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런 파일들이 언제부터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따릉이는 제 생각에 외부에서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간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업로드 따릉이와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있는 파일을 대량으로 업로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실수겠죠. 당연히 실수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구글의 검색 그 인덱싱까지 되려면 사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검색어 결과로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꽤나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커들이 이런 걸 발견하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발견하고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 끝났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정보. 사실 DB를 다운로드도 아니야. 로그인하는 거죠. 해킹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해서 가져오는 정도였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해킹이 일어났던 거 아닐까 싶긴 해요. 그래요. 이거는 관리 미흡이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공지사항 사실 따릉이 공지사항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르죠?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심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거는 그닥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유출이 되었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뭐 별 이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따릉이 회원가입을 하셨다. 회원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비밀번호입니다. 당연히 뭐 안전하게 해시 처리를 하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하자면 따릉이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들 있죠.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출된 정보는 변경하면 좋아요. 근데 전화번호 변경 힘들죠. 전화번호는 바꾸기 힘드니까 피싱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따릉이에서 내가 몸무게를 썼다. 몸무게는 변경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몸무게도 변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아래로 변경하는 게 좋겠죠. 편한 거는 위로 변경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할 계기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유출되었는데 몸무게 안 바꿀 거예요? 바꾸셔야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뭐 따릉이와 관련해서 혹은 뭐 수정된 내용이라든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